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이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 은퇴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내용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은 앞으로의 여정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우리 앞에는 24시간이라는 새하얀 도화지가 펼쳐집니다. 처음 얼마간은 마치 신혼여행처럼 달콤한 해방감을 맛봅니다. 이른바 허니문 시기라고 부르죠.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늦잠도 실컷 자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이 그러하듯 퇴직의 허니문 역시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면 매일같이 향하던 익숙한 공간이 텅 비어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백이라 생각했던 그 빈 공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든 공허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서양화처럼 살아왔습니다. 캔버스의 아주 작은 흰 부분마저도 무언가로 빽빽하게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삶이었죠. 쉴 틈 없이 일하고 관계를 맺고 역할을 수행하며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래 우리의 삶은 동양화와 같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꼭 필요한 몇 개의 선과 점만으로 그림을 완성하고 나머지 드넓은 여백의 미를 통해 숨을 쉬고 사유하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24시간은 아름다운 여백이 아니라 마치 우주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막막함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채워주던 일도, 시간도, 공간도 사라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텅 비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다급히 새로운 일을 알아보지만 예전과 같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거에 받던 월급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고 현실의 초라함 앞에 비참한 감정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취미 하나 없이 뭘 하고 살았던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무료함을 넘어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이나 은퇴를 하기 전 내 삶에 거대한 여백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반드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를 경험한 모든 분들께 여쭤보십시오. 그 거대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할까라는 가사처럼 젊음은 앞으로 채워나갈 노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작은 노트가 아니라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거대한 전지와도 같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전지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부터 노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고문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제대로 놀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일중독 민족이라 불릴 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에 매진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성들은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며 단 한순간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과 사회를 위해 경주마처럼 달리게 해놓고
이제 경주가 끝났으니 알아서 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준비해주거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은 바로 나 자신이 직접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73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찾아온 그분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고 칭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일이란 곧 직장을 다니는 것이었고 73세의 나이에 경력도 없는 자신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에 우울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께 직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보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은 돈은 상관없으니 일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저녁 7시까지의 일주일 스케줄을 빼곡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 스케줄에는 생전 처음 가보는 복지관에 등록해서 5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짜리 등산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주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는 못하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되자 조금씩 자리가 잡히는 듯했고 넉 달째가 되니 이제는 일상이 꽉 차서 바쁘고 정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외롭고 우울하시다던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울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이 한 달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감격하며 산정상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워본 적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본 적도 주기적으로 산에 올라본 적도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배움을 통해 마음의 지평을 넓히고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나누는 기쁨에 빠져보고 등산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좌표와 계획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첫 번째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동그라미 시간표를 그리며 하루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만의 인생 시간표를 다시 그려볼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롯이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빈 시간을 채워줄 취미란 무엇일까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의 경지, 즉 어떤 것에 깊이 빠져들어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취미는 충분한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성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순수한 재미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분야에 깊이 빠진 사람을 덕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딱히 좋아하는 것도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완벽한 취미를 찾는 것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함정일 뿐입니다. 낯선 것도 해보고 좋아 보이는 것도 심지어 과거에 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평생 쉬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의도적으로 멍 때리기를 해보는 겁니다. 혼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우리 주변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예의 고요한 세계, 수의 아름다운 세계, 낡은 옷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리폼의 세계. 직접 그 세계에 발을 들여 맛보지도 않고 별로일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은 스스로 기쁨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취미 중에서도 꼭 하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 무슨 독서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0쪽 독서를 제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과 시간의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딱 10쪽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 하나를 노트에 적어와서 일주일 동안 그 문장을 곱씹고 외워보는 겁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신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뒤처진다는 패배감에서 벗어나며 누구와 대화하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어도 괜찮고 만화책이라도 좋습니다. 단 10쪽의 독서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짧은 동영상, 즉 쇼츠의 세계입니다. 스마트폰을 넘기며 순간순간의 재미를 느끼는 동안 우리의 뇌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뇌썩음 현상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가 스쳐 지나갈 뿐 머릿속에 남는 것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하철에 앉아 사람들의 신발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 낡은 정도에 따라 묻어나는 그들의 삶의 궤적.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큼 흥미로운 취미도 없습니다. 또한 너무 비싸거나 위험한 취미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여전히 몸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무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내 인생의 주제를 파악하고 수학을 잘해야 내 몸과 상황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내 몸의 상태, 내가 가진 시간과 돈, 그리고 관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오래 머무는 삶의 종착역은 결국 고독사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울을 보고 나를 단장하는 자기관리의 시작이자 온몸을 움직여 건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생존 활동이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의 과정입니다. 갈 곳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내가 정하면 그곳이 바로 나의 목적지가 됩니다. 옆 동네 3번째 전봇대를 찍고 돌아오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그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부라면 하루 3시간 이상은 반드시 각자의 시간을 갖고 외출하십시오. 서로에게 새로운 대화거리를 가져다주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당신만의 기쁨을 찾아 힘차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기쁨의 산에 오르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